자, 모의고사 보셨어요, 언제? 충격 받으셨겠네. 모의고사는 언제나 충격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점수가 나오진 않거든. 중개사법은 딴 데도 보니까 모의고사 보신 분이 막 볼 때 100점 맞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와, 이 중개사법 왜 이렇게 쉬워? 100점? 말이야.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시험 보고 딱 나올 때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답을 맞추니까 답 사이로 막 가.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중개사법이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또 충격. 더 충격을 받으신 거야. 공법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데 중개사법은 너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랬던 분들이 다 합격해 나가셔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험 볼 그런 준비가 완료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준비하셔야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정보망하고 확인 설명 의무 그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정보망 문제입니다. 정보망은 가만히 보면 거래 정보망 이렇게 하면 인터넷 사이트, 가상적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망인데, 거래 정보망인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 정보 사업자 이렇게 되고요. 운영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이트에 올라가서 물건도 올리고 검색하면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이 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계공은 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팔아주쇼 그러면 의뢰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때 자기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려놓는다. 그럼 다른 쪽에 부동산에서 전화 와요. 그 물건 지금 있냐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왜 그러냐면 D라는 의뢰인이 찾는 물건이 그 물건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물건을 보여주면 마음에 들고 조건이 맞는다면 둘이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 계약이 딱 체결되면 그때 이제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물건 올린 쪽 계공이 자, 그 물건 팔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정보망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가상적인 요 공간을 정보망 그래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상호 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뢰인하고 개공 요렇게 아니고 개공들끼리 이 말이 중요하고, 이때 정보망이 되려면 요 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 지정받은 것만 정보망 그래요. 지정을 받지 않는 이런 사이트는 사설 정보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망의 징표는 지정하고 개공들끼리만 이용한다. 일반인은 못 올려요, 물건. 이때 이제 더 나가서 만약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그러면 공개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정보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이 사람이 반대만 안 한다면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의뢰받은 계약도 올리려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망은 전속의 경우에만 이용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의 경우에도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으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지정에 필요한 요건 5가지를 갖춰야 되겠다. 그 지정에 필요한 요건 5가지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중요하죠, 상당히. 자, 지정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갖다가 부전공 하셔야 되겠다. 지정 받으려면 지정 요건이죠. 자,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고, 이들이 최소한 시도별로 최소한 30명은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5에서 2개 빼니까 3,
그러니까 시도별로 최소한 30명 회원이 가입돼 있을 것.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 다음에 요건 회원 숫자입니다.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되겠다. 용량은 누가 정하느냐? 국장이.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이게 부가통신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최소한. 공인중개사도 뭐예요? 1명 이상. 근데 끄트머리에 요 2개, 요 자격증은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좀 높으면 임원들 중에서 이런 증 소지자를 얘기합니다. 1명 이상, 1명 이상.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500명 이상은 회원들 숫자입니다. 개공들. 요 사람들 숫자고, 요 1명 이상, 1명 이상은 여기 일하는 사람 중에 증 소지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5가지 지정 요건을 갖춰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죠. 지정 신청. 이때 지정권자는 국장이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국장이 심사해서 지정을 해준다. 이때 심사 기간은 30일. 그러면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느냐? 수수료 내라는 소리는 없다. 예? 지정 신청은 부가통신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지정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이렇게. 근데 주의할 것은 법인은 업무 중에 부동산 정보 제공이라는 업무가 없어요. 법인은. 그래서 다른 법인은 다 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은 지정 신청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법인 중에 지정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이 누구냐? 이 법인은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협회가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법인은 지정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법인 개공은 14조에서 업무를 딱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4조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없어요. 꼭 복습하세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법인 개공만큼은 안 된다는 뜻이.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갖춰서 내야 되겠다. 그 구비서류가 뭐냐 그러면 요 5가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다. 특히 요 중에서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이 가입돼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뭐냐면 등록증 사본이에요. 회원인 중개사 사장님의 등록증 사본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주된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복사해서 내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제일 중요한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들어갑니다. 자격증 사본. 복사본 내는 겁니다. 둘 다. 이건 회원 얘기고요. 이건 직원들 중에서 증 소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서류 총 5개입니다. 갖춰가지고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준다. 심사기간 30일. 지정이 있게 되면 벌써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 겁니다. 바로 설치 운영하지는 않고 약관을 만듭니다. 운영규정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약관. 요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역시 국장. 언제까지 승인해 주는 거예요? 3개월 이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설치, 운영. 설치, 운영 이렇게 되죠. 설치, 운영 이렇게 돼요. 언제까지 설치, 운영합니까? 1년 이내죠. 요 1년도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6개월, 2년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1년을 칩니까?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지정 받은 때부터 1년 내 설치 운영하시오. 이렇게. 설치 운영입니다. 여기까지가. 설치 운영 이렇게 되죠. 자, 요 절차를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운영 규정을 만들어 승인받는데 이 운영 규정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 규정 만들고 승인받습니다. 사업자 지정되고 나서.
따라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내는 서류가 구비서류예요. 그럼 지정 받으려고 내는 구비서류에는 요 운영규정이 들어가겠습니까? 약관의 운영규정은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 들어가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정받고 나서 만들고 승인받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 정보망이 있으면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3가지. 운영하면서 지켜야 될 거. 정보망을 이용하는 회원인 개업공인인계사가 이용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 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의무가 3가지, 개공인 회원의 의무가 이게 2가지. 이용하면서 지킬 거 2가지. 요 중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게 사업자의 의무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그 사업자는 개공이 준 정보, 이 사람이 준 정보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공, 개업공인인계사 이외의 자의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개업공인인계사가 준 정보하고 다르게 공개해도 절대 안 되고, 공개할 때 개공들을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거 누가 지켜야 되죠? 사업자. 개공 이외의 자의 정보를 올리면 안 되고, 다르게 올려줘도 안 되고, 차별을 둬줘도 안 된다. 이게 사이다차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 가만히 보면 지정 요건 5가지를 철저히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이걸 어기게 되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지정이 취소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예요. 중요한 위반 사항입니다. 이게. 사이다차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걸 고르라면 여기 30일, 3개월, 1년 이거 숫자 물어봐야 돼요. 자, 개업공인인계사는 이걸 이용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가 2가지가 있다. 여기 올렸다가 물건이 팔렸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자한테 거래가 됐다고, 거래가 성립된 사실을 즉각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한테 알려줍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거래됐다고요.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2번째는 허위로 매물 등록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2가지. 그러니까 누구의 의무죠? 회원인 개공의 의무.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요 개공의 의무는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간혹 나오긴 하는데 요게 훨씬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망 얘기예요. 우리 교재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49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서 국장은 나오죠? 첫 줄에 개업공인인계사 상호간에 너무 중요해요. 개공들끼리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중개 의뢰인 상호간에 그러면 큰일 나요. 개공 상호간에 이렇게. 자,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요? 국장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정에 필요한 요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가만히 보면 박스 안에 있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첫 번째 요건이죠. 동그라미 2번은 가입이용 신청을 한 회원인 개공 숫자가 500명 이상이고, 전국적으로는 그 다음에 2군데 이상의 시도에 어떻게 돼요? 가입돼 있어야 되고, 최소한 시도별로 30명 이상은 가입돼 있어야 되겠다. 동그라미 2번 숫자를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도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 그쵸? 그 다음에 5번은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되겠다. 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용량이 돼야 되겠다. 성능이 돼야 되겠다. 그 성능과 용량은 구체적으로 누가 정하죠?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정도의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동그라미 5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그걸 입증하는 서류가 밑에 있는 구비 서류예요, 첨부 서류예요, 팁에 나온 거. 그중에 1번에 나와 있는 등록증 사본 중요하고, 개공의 등록증 사본입니다. 2번 기사 자격증 사본,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요하고 3번 자격증 원본 그러시면 안 돼요. 4번 주된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5번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 지정 신청할 때 들어가는 구비서류는 운영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X 요거 적어 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참고해서 보시면 수수료 내요, 안 내요? 지정 신청할 때 참고해 보면 수수료, 행정수수료 납부한다는 얘기가 없죠. 요거죠, 요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수수료 내라는 소리가 없다. 왜 안 낼까요? 내라는 소리가 법에 없으니까 안 내는 것일 뿐이에요. 자, 가로 2번 지정처분은 며칠 내? 30일 내. 30일 동그라미. 오른쪽에 가시면 네모 3번 운영규정 승인은 언제까지 승인? 오른쪽 페이지 네모 3번 언제까지 승인? 3개월 내 승인. 자, 네모 4번 의무와 책임. 네모 4번의 가로 1번 너무너무 중요한 거. 큰 별표.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시라. 개공으로부터. 이거 중요하죠. 개공 아닌 자의 정보를 올려주면 안 된다. 둘째 줄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도 안 되죠. 셋째 줄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정 취소 당하는 사유에다가 1학년 1반 이렇게. 가로 2번 이번에는 개업공인인증서 회원인 개업공인인증서의 의무. 첫 줄에 보니까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둘째 줄 거래가 완성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즉각 사업자한테 뭐예요? 지체 없이 통보해 주어야 하겠다. 그죠? 넘기시고. 지정 취소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 지정 취소는 여기다 해볼게요. 지정을 했다가 그 지정을 자르는 겁니다. 지정 취소. 취소 누가 할까요? 국장이 하지. 지정도 국장이 하니까 사유가 5개가 있어요. 암기해두면 좋아요. 5가지 사유에 들어가면 지정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꾸준히 나옵니다. 그 지정 취소 사유를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해보세요. 지취와 푸은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1불입니다. 이렇게. 지취라고 하는 것은 쥐포를 얘기합니다. 쥐치. 쥐치 있죠, 쥐치. 바다에서 나는 거, 쥐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주에 안주. 지취와 푸어는 사이다차가, 이 사이다차가 뭐냐면 술입니다, 술. 사이다차. 모르세요, 이거? 사이다차.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저 쥐포하고 사이다차가 세트 메뉴예요. 1달러예요. 1200원이에요. 1불입니다. 부어놨어요. 부어놓은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이 사이다차가 이게 도수가 몇 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이다차 몇 도? 모르세요, 이거 사이다차? 참, 이런 좋은 술을 모르시다니. 사이다차라는 술이 있어요. 제가 만든 술이에요. 자, 11도시입니다. 아까 사이다차 요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도시. 부가 뭐냐면, 자, 거기요.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박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1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부정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저게 고급 좋은 컴퓨터 해야 되는데 싸구려 컴퓨터를 갖다 놓고는 서류상으로만 좋은 걸로 꾸미는 거예요. 서류 꾸미는 거죠. 서류, 조작, 이거. 자, 운자는 뭘까요? 2번인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여기 승인받게 돼 있죠? 승인을 받지 않았다. 승인받은 운영규정이 있는데 운영규정을 안 지켜. 막 정보 이용료를 많이 걷어. 이렇게 되면 취소. 사이다처럼 이건 너무 유명한 걸. 사업자가 개공, 이 배우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이런 거예요. 이름 뭘까요? 1년 이내 설치 운영. 1년 이내 설치 운영 안 하면. 아까 여기 뭐 지정받으면 언제까지 설치 운영하셔야 돼? 1년 이내. 근데 지정받고서도 1년 내 설치, 1년 이내 설치 운영 안 하고 막 그러면 취소. 불은 뭘까요? 불. 계속 5번인데 5번. 사망이라든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지. 지속적인 설치 운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가능. 왜 그렇게 됐다고요? 돌아가시거나 또는 해산, 망했다고요. 여기 보면 개인 사업자도 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개인도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뭐요? 취소당할 수 있다. 해산. 법인 같은 경우도 지정 신청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부가통신 사업자이기만 하면 법인도 대표적인 게 협회라고 그랬죠. 근데 협회가 법인이 망했어요. 쫄딱 망하면 이제 설치 운영을 영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취소에는 요 5가지예요. 시험에서 막 매년 나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간간히 한 지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 사유가 이렇게 5개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요거.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정도 나온 게 뭐냐면 원래 여기 지정 취소하려면 청문 거쳐서 지정 취소해야 돼요. 청문. 변매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요 지정 취소 사유 요 중에서 청문하기에는 겁나는 게 하나 있다. 요 5가지 지정 취소 사유 중에서 청문하기에는 좀 겁나는 거 뭐죠? 어떤 게 청문하기에는 좀 겁시나요? 사망? 해산이죠. 특히 사망. 이런 경우에 만약 청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을 불러와야 돼. 귀신. 돌아가셨잖아요. 청문하려면 귀신을 불러와야 돼. 해산은 망한 거잖아요. 근데 망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저 왜 망하셨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청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2번이나 출제했어요, 이거.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확인 설명음으로 갑니다. 자, 확인 설명은 일단 누가 해야 될까요? 개공이죠?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벌써 썼는데 의무는 없다고.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개공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소공은 의무는 없지만 설명해 줄 수 있다. 다 잊으셨나요? 의무는 없지만 해줄 수 있어요. 보조는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자, 언제 확인 설명하라고 돼 있습니까? 언제? 의뢰받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설명하라고 돼 있죠? 다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쓰기 전 이렇게. 자, 3번째 무엇을 설명하라고 돼 있는가? 이 설명사항이 총 9가지. 확인 설명사항 9가지. 확인 설명하라고 돼 있는 9가지 사항 중에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거 2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할 때 우리가 확, 수, 취, 초, 어디서 들어봤죠? 확인 설명해 주라고 돼 있어요. 자, 수가 뭐예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한마디로 복비. 취조는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이런 거요. 이 2가지가 설명사항 중에 핵심.
확수, 취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할 조서에 들어갑니까? 양도세 이런 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다고 해. 이거 말고 이제 또 설명할 게 쭉 있겠죠? 자, 네 번째.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설명은? 매수인이나 임차인 같은 누구한테요? 살 사람, 세 얻을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취득 의뢰인에게. 그렇죠? 매도인한테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확인 설명은. 정확하게, 거짓말 치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하시라. 근데 설명만 잘했다고 될 게 아니죠. 설명할 때는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뭐 해가면서 설명하시라? 제시. 보여주면서 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보여줘가면서 설명. 제시해가면서 설명. 근거 자료에 어떤 게 있을까요? 확인 설명할 때 보여주는 근거 자료. 이것저것 있을 수 있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등기부 들어가나요? 대장 들어갑니까? 등기권리증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별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게 확인 설명 의무. 그렇죠? 확인 설명 의무에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확인 설명 의무에서는 여기서 설명사항 9가지 중에서 요거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수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 줘야 될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확인 설명은 계약이 체결된 때 하는 게 아니고 체결되기 뭐예요? 전에 하시는 거죠? 이게 확인 설명사항. 그런데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그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누가 요구합니까? 개공이. 그러면 누구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개공이? 여기죠, 여기. 물건 주인. 응? A라는 개공이 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은 여기라는 B라는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한테 설명할 내용 중에서 자기 스스로 조사할 때 좀 미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C라고 하는 요 의뢰인한테 물어볼 수 있죠? 의뢰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료 좀 내놔봐라 할 수 있지. 이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그럼 자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더 철저히 조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면 자료 요구, 조사, 설명. 근데 만약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시가 안 줄 수도 있죠. 불응할 수도 있다. 응할 수도 있고. 불응해도 여전히 조사해서 설명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도움을 못 받았을 뿐이다. 다만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돼? 나중에 책임관계에서 조금 자유롭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불응했을 때는 요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불응 사실을 어떻게 일러 바치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재해둬라. 어떻게 됐을 때는? 불응했을 때는. 그래서 책임을 갖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하는 조치죠.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그럼 확인 설명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확인 설명서를 적어줘야 되겠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주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보존.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해야 됩니까? 누가 작성할 의무가 있나요? 개공. 또요? 소공은 있어요, 의무? 없어요. 의무 자체는 누구한테만? 개공. 언제 작성합니까? 언제?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한 건 했을 때 작성하는 거죠?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죠.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 확인설명서 작성은 체결된 때. 자, 이때 어떻게 작성합니까? 확인설명서는 증거 남기는 거죠,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서면으로 작성하죠? 이 서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정서식 있습니다. 법정서식에 따라서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하겠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고 그 이름이 뭐예요? 확인설명서다. 확인설명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 줘야 된다. 자, 작성했을 때 반드시 따라 붙는 게 뭐죠?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에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게 필요하죠?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개공이 하고, 개공이 법인이라면 누가? 법인일 적에는 대표자가, 분사무소일 때는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개공만 도장 찍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당해 준경이란 소공이 있다면 소공도 뭐예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소공이 확인설명서 써주고 그랬다면요. 그렇죠?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작성이 끝났으면 이번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되죠, 양쪽에. 네,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증거 남기는 거니까 쌍방에 줘야 되겠다. 양쪽에 다. 그리고 보존하신다.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이 몇 년이게요? 3년 보존하시는데 이때는 원본을 보존하셔도 되고 또요 사본을 보존하셔도 되고 또요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괜찮다. 특히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 전자문서가 자동 보관이 된다. 그럴 때는 따로 종이로 된 것을 보존할 필요는 없다. 전자문서로 보존할 때는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든 하여간 셋 중에 하나를 보존하시라. 몇 년? 3년.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재를 받게 되겠죠. 어떤 제재가 있는가? 첫 번째, 민사책임. 설명을 잘못했어. 그랬을 때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되겠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손해배상 책임은 확인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는 무상으로 수수료 안 받고 만약에 중개활동을 했을 때도 손해 입힌 게 있다면 배상 책임을 집니까? 공짜로 해줬는데도 상대방이 손해 입은 게 있을 때는 공짜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냐고요. 공짜로 수수료 안 받고 해도. 응? 손해배상 책임은 확인설명 잘못했으니까 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혹시 복비 안 받고 해도 설명 잘못한 게 사실이면 책임져야지. 그쵸? 또 하나. 확인설명 사항이 아닌데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확인설명 사항이 아닌데 설명 사항이 아닌데 설명 의무가 없는데 설명을 잘못한 거야. 설명을 하고 돼 있는데 설명하라고 돼 있지 않는데 설명을 잘못한 거야. 그랬을 때 잘못 설명해서 그걸 배상 책임지는 겁니까? 그래도 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법에서 설명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설명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잘못 설명해서 피해를 주면 물어줘야 돼. 하여간 잘못 설명해서 피해 줬다 그러면 다 물어주는 거예요. 복비 안 받고 해도 설명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잘못 설명해서 피해 줬다 그러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 행정적인 책임. 이거 눈사람 나와야 돼.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설명을 잘못했어. 빼먹고 설명하고 거짓말로 설명하고 그러면 뭐죠? 500만.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요. 이번엔 순서를 바꿔보죠.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가 아니고 정지. 소공이 거짓말로 설명하면. 자, 개공이 확인설명서에다가 도장을 찍을 걸 안 찍었다. 확인설명서를 갖다 줘야 될 걸 안 줬다.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이런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요. 안무장지. 안무장지가 더 무겁다고 그랬죠? 눈사람. 응? 빨간 눈사람.
위에가 더 가볍고 밑에가 무거운 거. 소공이 만약에 소공은 확인 설명서에 날인하는 의무 있습니까? 날인 경우에 따라 있죠. 소공이 확인 설명서 써주고 그랬을 때. 근데 거기다가 날인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뭐죠? 자격 정지. 근데 최근 시험에서 이걸 잘 물어봐요. 확인 설명서를 주거나 보존할 의무는 소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그렇게 나와봤자 자격증이 사유가 안 돼요. 이 빨간 건 소공의 유일한 의무는 뭐예요? 도장을 찍을 걸 안 찍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찍으면 뭐예요? 자격 정지. 이거 날인 안 하면 뭐예요? 자격 정지. 어쨌든 소수 공인중개사는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 개공은요. 눈사람, 빨간 눈사람. 요게 빨간 눈, 요거 눈. 500과 눈사람. 영업정지. 자, 우리 교재를 좀 정리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53페이지 보시면 네모 1번에 그 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그래서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뭐 해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제시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교부 줘야 될 의무는 없어. 그랬을 때 밑에가 확인 설명사항이 9가지가 쫙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암기하실 게 3번의 뒤쪽 뭐예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그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9번이 나와요. 9번이 뭐죠?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이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암기할 때 확수취조, 그죠? 이게 설명사항에 들어가는 것 중요한 거 두 가지. 자, 네모 2번에서 가로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네모 2번의 가로 1번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요. 자료 요구,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설명해야 될 텐데 조사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죠. 누구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한테 자료 요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가로 1번이에요. 누구에게 이걸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 또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그대로 일러 바치고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적어둬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좀 낮추려면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중요 판례 중에 근저당의 조사 확인 범위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요거 잘 보실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물건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이 뭔지는 아시죠? 채권 채구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한테 설명하면 족하고 되고 이런 뜻이죠. 실제의 피담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없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의무는 없지. 그런데 거기서요. 그 밑에 줄로 내려오십니다. 넷째 줄에. 그냥 계속 읽어보래요. 아무래도.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도 하는 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의뢰인이 그러니까 저 주인이 나 빚 얼마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빚 얼마 없대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실제 많은데 그대로 전달해서 의뢰인이 그릇된 정보를 갖다가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을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될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위반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어. 설명 의무사항이 아니야. 채권 채거액만 설명하면 돼. 근데 실제 채무액을 설명했어. 얘기 듣고서. 근데 그게 뭐예요? 조사 안 하는 바람에 다 뻥이었어. 그래서 상대방이 보증금 날리고 피해를 봤어.
그러면 설명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설명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진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가로 1번 내려가 보십니다. 개업공인인가서는 중개가 완성돼서 계약서를 작성한 때, 시점이 중요하죠. 한 건 했을 때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주고서, 그 서면은 법정서식인 확인설명서를 의미합니다. 3년 동안 보존하셔야 되겠다.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전자문서가 됐든, 그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보관합니다. 그럴 적에는 따로 원본이나 사본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가로 2번에 서명 및 날인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요. 그 서명 및 날인 그 두 줄, 확인설명서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하셔야 되겠다? 개공이.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근데 당해 중개이란 소공이 있을 때는, 그때는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고, 만약에 동그라미 2번처럼 개공이 법인이라면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해주셔야 돼요?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확인설명서에다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되겠다. 전부 다 서명 및 날인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게 아까 저 제일 끝에 빨간 눈사람, 소공은 직사각형, 냉장고, 소공, 냉장고, 빨간 눈사람, 냉장고 옆에 빨간 눈사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거. 자, 이제 쉬었다가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